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할 책은 에릭 바이의 야간열차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에릭 바이는 올해 초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지난주인 2월 18일 우리나라 작가 김탁환 씨와 함께 역사와 픽션 사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었고 2월 21일에는 우리나라 작가 이승우 씨와 함께 존재와 부재와 소통 불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대담회를 했습니다. 왜 이런 정보는 한 발 늦게 접하게 될까요? 아쉽습니다. 에릭 바이는 1963년 프랑스 리모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가이자 로이터 통신의 기자로도 활동하며 일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환상적인 장면으로 구사하는 작가입니다. 2010년도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나가사키라는 소설로 프랑스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전의 여행기입니다. 집필 시작은 2003년 11월에 시작해서 2005년도 7월에 끝낸 책으로 약 15년 전에 쓰인 책이기도 한데 실제 여행 시기는 훨씬 이전입니다. 1980년대 그의 학생 때 여행 때부터 2000년대 여행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는 열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항공산업이 워낙 발달해 있고 열차도 초고속 열차가 많지만 과거에는 열차가 장거리 주요 수단인데에 비해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야간에도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자는 야간열차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간열차 안에선 그렇듯 순간적이고 덧없는 일들이 미세하게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곤 했다. 떠나온 역에 대한 기억은 반 이상 지워졌지만 다가오는 역에 대해선 통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태. 벵걸로로는 어제와 내일을 가리키는 말이 똑같다더니 철로 위에선 현재가 과거나 미래와 똑같은 간격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상적인 시간관념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시간, 줄타기 고개를 하는 시간이랄까. 멋모르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그 불멸의 시간에 희한하게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를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끼곤 했다. 하긴 에밀 시오랑도 말하지 않았던가.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작가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럴 때마다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며 황홀경에 빠지곤 했다고. 낮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사의 부질없음을 온몸으로 느끼곤 했다고.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잘잠 다 자고 보낸 1년보다 잠 못 이루고 보낸 하룻밤 사이에 배우는 것이 더 많다.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밤잠 잘 자는 사람들, 세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간이 어둠의 시간과 빛의 시간으로, 즉 쉬는데 써야 하는 밤과 움직이는데 써야 하는 낮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 괴롭기만 하다.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시간과 시간 사이를 떠도는 유목민이다. 그러니 요즘 같은 세상에선 거주지를 제한당한 집시처럼 신세가 처량할 수밖에. 하지만 일단 그들만의 호텔, 접이식 의자가 침대를 대신하는 야간열차 호텔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들은 금세 활기를 되찾는다. 그래서 야간열차 안은 아랍의 시장바닥처럼 술렁거린다. 목도는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빈다. 이미 친한 사람들, 앞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그들은 과거에 작별 인사를 하고 미래를 마주하며 무자비한 현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느라 분주하다. 단골 손님이라야 제대로 찾아올 수 있는 이 호텔에서는 꿈과 사색과 명상이 제자리를 찾는다. 지나치게 남만 중요시하는 사회, 사람들이 자신만의 내밀한 영역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회가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 내칠 위기에 처한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저도 야간열차를 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독한 야행성 인간이라서 밤이 되면 낮과는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는 세계에 있는 적이 많아서 작가의 야간 예찬에 지극히 동감이 되고 세계 각국의 나라 이름과 도시 이름, 유명한 건축물 이름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기 때문입니다. 떠난다고 해서 무조건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무언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겠죠. 그만큼 바탕 지식이 풍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영화와 작가들, 건축가들과 음악가, 여행가들이 거론되는데 그가 펼쳐놓는 해박한 가십거리에 여행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호르헤 보르헤스, 니콜라 부비에, 안토니 가우디, 프란츠 카프카, 베르톨드 브레이트, 폴 서루 등 아는 이름이 거론되면 몹시 반갑고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인의 책처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그는 더 이상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저런 독특한 경험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을 몇 달 앞두고 있을 때 유고슬라비아에 갔다가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시운전 중이었던 최신 특급 열차를 타게 되는 경험, 또 러시아, 폴란드, 동독, 체코, 불가리아 등 당시 공산주의로 자국민의 통행은 엄격히 통제되던 나라를 자신은 여행자의 신분으로 군인들의 통제하에서 통과해 갔던 일입니다. 또 한창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를 할 때 방문한 경험담도 인상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중국의 그 엉뚱하고 무대뽀적인 모습이 그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빤히 보여서 읽는 내내 쿡쿡거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의 독재자들이 사고 위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고 열차를 타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의 김정은을 거론하는 부분에서도 안면식도 없는 작가에게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감상과 상념에만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과 정치와 문학 등 문명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냉철한 시선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에릭 파이의 알쓸신잡이라고나 할까요? 그의 여행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여유로운 감성과 문득문득 번뜩이는 재치와 지성이 녹아져 있어서 읽는 내내 재미있는 여행 다큐를 보는 기분입니다. 느릿느릿 밤새 달리는 야간열차가 고속철 태제베에 잠식되는 것에 대해 에릭 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효율성의 논리만 내세우면서 야간열차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 태제베로는 파리와 마르세유를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는데 뭐타러 침대차를 타시나 하는 식으로. 초고속 열차 태제베는 이렇듯 여유로운 공간과 평온한 휴식을 몰아내버렸다. 느림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시를 죽여버렸다. 이제는 타기 힘든 느린 야간 열차에 올라 전 세계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시에 젖고 싶으시다면 에릭 파이의 야간 열차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 지혜의 독서는 에릭 파이의 야간 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